수 있습니다. 네. 두통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께서는 보통 목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목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 두통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 편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근육 문제라든지 해서 머리 자체의 문제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먼저 두통이 어떤 원인이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목에서 올라온 두통인 경우에 보통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목의 정렬 C자의 형태로 이루고 있는 목의 아치 커브가 이것이 펴지게 되게 되면은 머리의 하중과 외부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압력이 바로 즉각적으로 목하고 어깨 쪽으로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충격이 다 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 통증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다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네. 부분들이 통증을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통증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두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자목이라는 거는 아까 현대인의 질병이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흔하게 요즘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사람들이 그냥 뭐 곧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은데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고민이 돼요. 예, 경추의 구조가 앞으로 볼록한 구조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조는 아치 구조입니다. 네. 이 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일자목이나 역C자 커브로 변형이 되게 되면은 아치 구조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경추의 뒷부분에 또 밑부분에 압력이 쏠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추의 5번, 6번, 7번 디스크가 압박을 과도하게 받아서 손상되기 쉬워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디스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디스크 외에 혹시 척추에까지 영향을 많이 주나요? 예, 연결된 척추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허리 통증, 전신적인 체형 변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 등을 조기에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시중에 그 일자목을 교정할 수 있는 베개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혹해서 저도 구입을 할까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예, 좀 약간 좀 의심이 가요. 예, 이게 과연 베개를 벤다고 해서 일자목이 완벽하게 치료가 될지 예. 네,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정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베개는 아, 누워있는 자세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누워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중력 하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하에서, 즉 앉거나 서 있을 때에 목의 배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는 머리의 무게, 그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근육이 사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 사용되는 베개가 목의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어떠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베개는 잠잘 때 목이 불편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편하게 잠자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치료는 안 되지만 혹시 예방 차원에서 쓰는 건 어때요? 예, 예방 차원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잠을 자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보통 수면 시간을 취하게 되는데요. 수면 시간 동안에 경추의 배열을 C자 형태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또 네. 지나치게 푹신푹신하거나 딱딱한 베개를 벨 경우에는 경추가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또 그 과사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도 그런 불편한 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증을 피하기 위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자목을 유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음. 적합한 소재와 높이를 잘 선택해서 베개를 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르게 누웠을 경우에 네. 목보의 각도가 15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5도 정도 되는 베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자목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나요? 예. 치료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를 통한 인대 강화 치료 등이 있습니다. 경추를 안정화시키는 치료 이전에 저는 사실은 하부 구조, 즉 골반과 요추의 배열을 바로잡는 것을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골반을 지지해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체관을 안정화시켜서 척추가 바로 선 후에 그 후에 목에 있는 약해진 근육들을 선택적으로 운동하여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단축이 있거나 통증이 있어서 재앙이 된 경우가 있어서 못 움직인 경우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통증 회피 반응이나 아니면 일로 가려고 하는데 잘 안 가서 못 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자무의 경우에는 통증을 풀어주고 통증을 좀 좋아지게 해주고 움직임의 제한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를 통하여서 이 밸런스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보통 치료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하셔가지고 네. 2, 3개월 정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만으로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면 어떤 예.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모든 목 통증이 그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만으로 다 좋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꾸준히 한 번 받는 게 아니라요. 꾸준한 네. 걸 얘기합니다. 꾸준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또 이쯤에서 걱정이 되는 게 주사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어떤가요? 아, 예. 환자분들이 몸에 안 좋은 약물일까? 또 네. 주사 치료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거는 병원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저를 포함한 또 다른 병원들에서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미세 바늘과 그 약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런 주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스테로이드 사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쓰는 방식으로는 스테로이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나 합병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더 많은 거죠. 어,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대부분 많은 병원들이 그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일부의 네. 병원에서 약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치료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치료를 받기 전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맞습니다. 어떤 수술적 치료가 동행이 되나요? 어, 디스크로 진행되어서 문제가 심해지는 경우들, 통증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신경 증상이라 하는 것들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아니면은 운동신경 마비가 와서 힘이 빠지는 증상 등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수술적 필요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는 수술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수술을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예. 운동 치료만으로도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치료 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관리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원장님. 예, 보통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자세,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습관들이 치료를 한 후에도 반복될 시에는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본 원인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치료 후에도 꾸준하게 습관을 교정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몸을 만들기는 쉽지만 다시 몸 만들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꾸준한 그런 운동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목 강화 운동법은 제가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사진을 네. 보시고 참고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윗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진은 스트레칭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목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 다음 사진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집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숙제 내주는 그런 강화 운동입니다. 네네. 수건을 돌돌 말아서 한 주먹 정도 되는 정도의 굵기로 해가지고서 흉골 위에 놓은 상태에서 턱으로 이 수건을 지그시 누르는 것입니다. 보통 너무 심하게 누르지 말고 살짝 압력이 갈 정도로만 눌러주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풀었다가 또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풀었다가를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셔도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경과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혹시 사례가 예. 있을까요, 원장님? 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경추들이 7개가 쭉 뒷면을 이었을 때 쭉 블록을 쌓아놓은 것 같이 쭉 일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일자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이런 환자가 한 30회 정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 커브가 부드럽게 꼿꼿한 모양이면서 부드럽게 앞으로 C자 형태를 그리고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목의 형태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동과 도수치료를 통한 목의 교정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생활 속에서 자주 또 많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목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자목에선 완치의 개념은 아예 배제되나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든지 일자목이 좋아지게 해서 그 완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고 자기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계속해서 목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해주셔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이것이 나아지는 것이지 어떤 외상에 의해서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치라는 개념들은 한 번 왔다가 간 다음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사실은 병의 원인이 자기 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 속에서 행동 패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신경과 전문의 권현우 원장님과 함께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일자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자목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예방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과 목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좌식 생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책상에 앉을 때에는 엉덩이를 뒤로 끝까지 붙여서 척추와 고개를 의도적으로 세워서 척추의 C자 배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장시간 목을 빼거나 숙이는 자세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정기적인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스트레칭과 그리고 그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을 통하여서 목 근육을 강화시켜 주게 되면은 일자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편한 자세가 오히려 일자목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목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른 자세를 알아보신 후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